명언과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 당신만의 성소로.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잠시 문 밖에 남겨두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방의 불빛을 조금 낮추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어깨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을 지탱하느라 애쓴 무거운 등과 허리를 바닥에 오롯이 맡겨봅니다. 안전합니다. 여기는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당신만의 성소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가 가슴을 지나 배꼽 깊은 곳까지 닿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중심에는 독일의 위대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보십시오. 이 짧지만 깊은 문장 속에는 우리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언을 통해 외로움이라 불렸던 공간이 사실은 얼마나 찬란한 평화의 공간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고독.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차리고 하루 종일 누군가를 돌보고 밤늦게까지 정리되지 않은 집안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문득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오후, 남편이 출근하고 난 빈 거실 혹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외로운 걸까? 우리는 그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은 마치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빨리 텔레비전을 켜거나 전화기를 들거나 무언가로 그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릴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라고 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릴케는 무엇을 보았기에 우리에게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릴케는 젊은 시절 깊은 방황 속에 있었습니다.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을 경험했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는 파리의 작은 방에서 홀로 지내며 극심한 고독과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웠고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공간에서 릴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그를 20세기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릴케는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 당신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문장의 첫 번째 키워드는 들어가다입니다. 릴케는 참아내라, 견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수동적으로 경험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고독이 우리를 공격하는 척처럼 우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릴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자세를 제안합니다. 고독을 적이 아니라 탐험할 새로운 영토로 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탐구로 고독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새로운 도시로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낯설고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거리를 걸어보고 골목을 탐험하고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도시는 점점 친근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그 도시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릴케는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아까운 낭비가 아니라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침묵을 불편함이 아니라 평화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지루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을 위해 사용했나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직장을 위해. 당신의 하루 중에서 오롯이 당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릴케는 말합니다. 당신 자신과의 시간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내면의 세계. 그리고 당신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보십시오. 이것이 릴케 명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고독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볼까요? 바로 당신의 세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세계가 매우 좁다고 생각합니다. 집과 직장, 몇몇 친구들, 가족.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릴케는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외부 세계일 뿐이고 진짜 당신의 세계는 내면에 있다고. 우리의 내면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들이 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소녀,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소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잊어버렸던 그 꿈들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사랑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순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기억들이 당신의 내면 세계의 보물처럼 간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상처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아픔,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한 관계, 후회스러운 선택들. 이것들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조차도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경험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당신 자신의 내면 풍경을 산책하듯 거닐 수 있습니다.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써야만 하는 이유를 탐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말은 비단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당신은 왜 살아가나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나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이런 질문들과 깊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지? 라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릴케가 말한 당신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려면 우리는 먼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자동차 경적, 휴대폰 알림음.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들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침묵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이 침묵이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재빨리 무언가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침묵 속에서 조금 더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침묵이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 소리, 심장 박동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 내면의 목소리. 이 내면의 목소리는 매우 작고 부드럽습니다. 외부의 소음 속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독의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때로는 위로를 건넵니다.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당신이 평생 들고 싶었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당신의 내면이 당신에게 건넵니다. 때로는 용기를 줍니다. 할 수 있어. 너는 생각보다 강해. 당신이 두려워하며 미뤄왔던 일들에 대해 당신의 내면이 응원을 보냅니다. 때로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아니야. 진짜 너는 이런 삶을 원해.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맬 때 당신의 내면이 길을 안내합니다.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경험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때 그것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울림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런 깨달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전 존재가 그것을 압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들이 조용히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보십시오. 이명원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은 고독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가면을, 집에서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이 가면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면 뒤에는 진짜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진짜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는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군가 인정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진짜 나는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미래의 행복을 막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 진짜 나와 만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만남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한 척, 행복한 척,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릴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홀로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고독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으로부터 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릴케의 명언을 따라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결국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치유라는 것을. 고독 속에서 우리는 평생 쌓아온 상처들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말, 이루지 못한 꿈, 후회스러운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억누르고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 상처들과 부드럽게 마주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상처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독 속에서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동시에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런 이해는 용서로 이어집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용서합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때로 실수했던 우리 자신을,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던 우리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릴케는 말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질문들을 사랑하십시오. 언젠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탑 속으로 살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써왔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답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릴케의 명언을 따라 우리는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내면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보십시오. 이 문장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명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따뜻한 초대입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당신만의 평화로운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고독이 점점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구나. 당신의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성소이고 피난처이고 치유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릴케가 약속했듯이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당신을 만나세요. 당신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이제 당신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